지금부터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사업의 성과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사업은 시민주도형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실천 사업입니다. 오늘 성과보고회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진행된 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경기도 내 고양, 김포, 안산, 용인, 성남, 평택 6개 시군에서 민간실천단에 의해 진행된 미세먼지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며 현장에서 활동한 민간실천단의 목소리를 듣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사례 발굴과 정책을 제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 전병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정병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과 홍영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경대학교 나노화학생명공학과 김호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양대학교 도시정보학과 안종옥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성남소비자시민모임의 이경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들이시죠. 경기도 고양, 김포, 안산, 용인, 성남 지역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들께서는 오늘 성과보고회의 패널로도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첫 순서로 2021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사업의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이경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아입니다. 그냥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네. 올해 봄은 작년 봄에 비해서 이제 푸른 하늘, 그러니까 맑은 공기, 푸른 하늘보다는 뿌연 하늘을 더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많은 또 경제 활동이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미세먼지가 증가한 봄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이제 언론 통해서 보니까 의료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 등 뭐 대기오염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 시에는 호흡기 질환은 뭐 우리가 아는 일이고 그 외에 청력 손실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이제 건강 위협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삶의 질 하락을 위협할 것은 이제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경기도 미세먼지 민간실천단의 어떤 미세먼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과고 그리고 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또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이 제가 이제 성과보고회를 접하면서 많이 생각나서 감사 인사를 좀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과에 오늘 홍영준 팀장님 오셨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의 깊은 관심과 그리고 또한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갈 수 있었고 또한 이제 감사한 분이 여기 이제 와 계시는데요. 우리 전병렬 교수님, 정병준 대표님, 그리고 김호영 교수님, 그리고 안종욱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들이 정말 우리나라 손꼽히는 분들이거든요. 그 전문가 리더십으로 저희가 가야 할 방향, 전문가 자문, 코칭 그리고 경력까지 아낌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의 이 과정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굉장히 멀리서도 오셨고 각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민간 실천단으로서의 자존감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마음으로 모니터링 해주신 경기도 미세먼지 민간 실천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경아 대표님께서 멋진 인사말로 성과보고의 첫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과 홍영준 팀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과 공동협력팀장 홍명준입니다. 우선 저희 이번 민간실천단 성과보고에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함께 참석해주신 우리 실천단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관 주도로만 하는 어떤 이런 정책은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만큼 그만큼의 또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기간 내내 너무 어려운 우리의 지금 현재도 우리 눈 맞춤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19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현장 곳곳을 다니시면서 너무 많은 노력과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성과 보고에는 정말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함께 모니터링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다시 한번 마련된 것 같고요. 도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그 주민 제한 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그 시외버스 실내 공기질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도민 제한 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재현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다시 한번 저희 도내 대기질 개선 사업에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도에서도 이번 활동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사실 한 2개월 정도 업무를 맡은 지에서 굉장히 미숙합니다. 또 아시겠지만 요즘 이런 시국이라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들께 격려 말씀도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좀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또 공석이셔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저는 역할이 뭘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께 일일이 눈맞춤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만 드리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 오늘 역할은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이런 작다라고 또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과 이런 사업에 대한 애정이 정말 경기도 정책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한 우리 민간 실천단들에게 큰 힘이 되는 홍영준 팀장님의 격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의 작은 발걸음이 함께 모이니까 커다란 올림이 되고 그게 청정한 경기도를 만들어가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분의 패널들께도 아주 간단한 인사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원 전병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과기대에서 에너지와 미세먼지를 연구하고 있는 전병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얼굴 뵌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을 오늘 발표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당환경 시민의 모임 정병준 대표님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분당환경 시민의 모임의 정병준입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서 성남에서 활동을 한 지는 소시모랑 인연이 벌써 꽤 됐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경기도 전역 작년에 4군데 했던 기억이 나고 올해 6군데로 또 늘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내년에 좀 예산이 늘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6군데 또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31개 시군이 다 같이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큰 예산이 좀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대학교 김호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이제 서경대학교 김호연이라고 소개해 주시는데 저도 아직 어색합니다. 제가 평택 때 한 7년 있다가 이거 옮긴 지 3월 1일자라 서경대가 아직 익지가 않고요. 그래도 우리 제가 2020년도부터 인연이 돼서 이렇게 저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여기 행사에 오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성과 보고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뭐 과장님 사장이 생기셔서 김상철 과장님 못 오셨는데 우리 홍영준 사무관님 오시니까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거 과장님께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대학교 안종욱 교수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양대학교 안종욱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도시와 관련된 그 환경이나 현황 문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이제 올해까지 지금 쭉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측정해 주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국가 또 경기도 지자체에서 측정해서 공포하는 데이터와 실제로 시민 여러분들이 측정해서 주신 데이터들이 실제로 보면 생활권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성과보고 때 그 나왔던 그 의견들이 결국은 정책에 또 반영이 돼서 또 반영되는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올해도 이제 주신 자료들이 또 올해 또는 향후에 경기도 정책이나 관련 이제 지자체 정책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애써주신 분입니다. 다음은 2021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사업의 활동을 담은 5분 정도의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주민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은 집이 떠나가도록 외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외치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아웃 아웃 아웃. 청정대기 경기도 고! 예, 좋습니다. 자, 패널을 한번 흔들어주세요.
많은 활동가들이 지난 겨울 동안 참 열심히 활동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만드느라고 수고한 정홍임 팀장님도 대단하시고요. 모두 애쓰셨습니다. 0.5초 지나가도 본인 얼굴은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활동하면서 수고한 모든 미세먼지 실천단 여러분들의 수고를 박수로 한번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진행하느라 가장 수고하신 분이죠.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정웅림 팀장의 사업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 2021 미세먼지 대응 민간시차단 운영사업팀장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정웅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을 지나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했는데 민간시차단 분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문위원님들 너무 자주 이렇게 도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은 첫째,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민간이 직접 정책 참여 기회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둘째, 대기 네트워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네트워크 활동입니다. 셋째, 미세먼지 및 유해 환경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이에 대응하는 시민 의식을 올리고 대기 환경 개선 활동을 연계하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민 주도형 미세먼지 대응 활동 사례 구축으로 성남시와의 협업 활동을 통해 지자체 사례 개발을 도모하여 31개 시군으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업의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오늘인 2022년 3월 31일까지이며 사업 지역은 고양, 김포, 안산, 용인, 평택, 성남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민간 실천단의 모집 양성입니다. 경기도 고양, 김포, 성남, 안산, 용인, 평택 6개 시군의 지역 네트워크를 찾고 또 운영단을 구성하여 운영회의를 통해서 각 시군에 활동 가능한 한 미세먼지 실천단을 모집하였습니다. 모집 인원은 60명을 모집하였고요. 이 모집된 60명에 대한 진단 실습 교육을 미세먼지와 관련된 생활 속 제품, 쓰레기, 대기오염, 에너지 기후변화 등에 관한 8강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큰 단락으로 저희가 경기도민 청정대기 온라인 원탁회의, 저희 작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 중에서 9월 7일인 2일차 1세션으로 개최되었으며 일부 경기도민 100인의 온라인 온탁회의가 8개의 소그룹으로 진행되고 4가지 주제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부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기도 도의원 또한 환경 전문가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여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한 시민들, 그 다음에 일부에 해주신 경기도민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또 배우고 위해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대기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상향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처음 20년도에 안 했던 활동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안 및 행동 지침 제작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을 위한 실천 매뉴얼 포스터 5,000부와 SNS 웹자보 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배포에서 끝나지 않고 민간 실천단이 생활 속 다양한 곳에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포스트에 담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실천 영상 응모를 이벤트를 실시하여 또 시민들의 영상을 응모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지금 제작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4월 초쯤에 바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한 영상이어서 좀 뜻깊고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로 그 다음은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위한 설계와 선정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입니다. 6개 시군의 지역별로 문제점을 찾고 모니터링 대상 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50개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0년 사업에서는 전체적인 장소만 우리가 생활 속 오염원에 대해 어디가 오염원일까에 대한 시민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궁금한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정확한 장소는 찍지 않았었는데 작년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각 지역에서 원하는
그 위해 시설이라든지 오염 시설을 찾아서 모니터링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고양 같은 경우에는요, 네, 도농복합도시로 환경시설이라든지 화훼단지, 축산농가 등의 10지점에서 지정되었고, 김포시는 김포산업단지, 또 환경시설, 공원, 시장, 사후역, 승강장 등 8지점이며, 안산은 자원회수시설, 발전소 시설 주변이라든지 초지동에 있는 발전소 시설 주변, 다문화길, 시외버스 터미널 등의 8지점입니다. 용인시는 지하철, 환풍구, 축산농가, 골프장 주변, 터널 출입구, 환경시설 등 18지점입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평택역 주변 세교동의 일반 산업단지, 고덕국제신도시 등의 6지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총 이렇게 50지점을 선정하고 지점별로 모니터링지를 설계하고 모니터 매뉴얼을 제작하여 진단 실습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성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에도 고향 수원에서 미세먼지 측정과 미세먼지 모니터링지 작성, 또 핸드폰을 이용한 어플 활용법 등을 이용한 2강의 실습 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실시와 데이터 취합입니다. 저희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올해 2월까지 2인 1조로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지점별 한 지점당 5회에 총 250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데이터를 취합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시에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는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으며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능한 한 같은 시간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중에도 GPS 좌표를 촬영한 사진 촬영이라든지 또 영상 촬영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홍보 활동 자료로도 활용되었고 또 데이터의 신뢰성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단위 사업으로 성남시와 함께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아웃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했던 경기도에서 각 지역에서 있던 활동들을 조금 더 함축해서 성남시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성남시는 원래 2020년부터 성남시 미세먼 파수꾼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분들이 1인으로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모니터링 장소에 일회성으로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또 데이터를 취합하거나 또 이에 대한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과 성남시 미세먼지 파수꾼이 협업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또 성남시 미세먼지 파수꾼들한테 체계화된 모니터링을 배우고 또 홍보 활동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남시는 51개 동이 있는데요. 그중에 40개 동 50개 지점을 선정하였는데 또 이 또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모니터링 파수꾼들을 대상으로 진단 실습 교육도 실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는 한 지점별로 지점별로 7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1회부터 4회까지는 1회부터 4회까지는 성남시 파수꾼과 경기도 민간실천단분이 2인 1조가 되어 실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5회에서부터 7회까지 3회차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파수꾼, 성남시 파수꾼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래서 총 350회를 실시하였고 데이터 결과를 다 취합하였습니다. 이렇게 장소별로 취합한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성남시의 모니터링 활동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3회 실시하였고 또 이를 통해서 홍보하고 미세먼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방법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때도 많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자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 캠페인입니다. 미세먼지 제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엔 각 지역별로 홍보자를 만들었고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한 시간짜리 영상인데 저희 영상을 각 유튜브 영상에 지역별로 다 연계되어 있으니 좀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총 7식의 영상 자료를 만들었으며 또 성남 소비자 시민 모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사업을 홍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쁘게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3월 오늘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저희 미세먼지에 대해 이런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 사업의 기대 효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이 향상되어 대기질 개선 의식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며 지역의 맞춤형 정책 제안이 많아지고 또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로 인해서 깨끗한 청정대기로 개선되어 시민이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간 시설단의 양성이 필요함을 또 느끼고 또 많이 양성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홍임 팀장님 자료 만드느라고도 수고 많으셨겠어요. 네, 참 대단한 일을 해냈다 하는 생각으로 뿌듯하시죠? 보시면서. 네, 그 미세먼지 민간실천단이 경기도 6개 시군 각 지점에서 일정 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측정한 데이터를 취합해서 전문가를 통한 결과 분석을 하였는데요. 안양대학교 도시정보학과 안종욱 교수님께서 취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 및 지도화를 맡아주셨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욱 교수님 여기 나오셔서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양대학교 안종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6개 시의 그 민간 실천단 우리 그 활동가님께서도 분석해서 주신 데이터들을 시각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항들은 개요, 분석 방법, 그래서 결과에 대한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저희 그 대학원생들과 같이 진행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측정해 주신 데이터들을 지도화하기 위해서 선행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지도화하기 위해서 GIS의 데이터 속성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어가지고 그 작업들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부문별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제 위치가 지도상의 정확한 위치에 찍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오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오 코딩 변환 작업을 좀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GIS 기반으로 공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중치와 이제 역거리 가중법을 이용해서 통계 분석들을 공간 분석들을 했고요. 그 결과 그 부분들을 격자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측정된 데이터들을 갖다가 엑셀 등 데이터에 입력한 부분들, 이 부분까지는 이제 소시모에서 진행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셨고요. 이 데이터들을 기본은 받아서 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오 코딩 작업도 했고요. 결국은 지오 코딩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GPS 좌표를 갖다 입력을 해주셨는데 일부 이제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4개 지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들은 좀 빼버렸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통계 분석하고 GIS 공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행정지도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행정구역, 시군구 경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측정해 주신 GPS 좌표와 매칭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이제 구글 지도 베이스의 자료하고 우리나라 공간정보 자료하고 또 매칭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학원생들이 일일이 다음 지도를 들어가서 일일이 위치를 확인해서 포인트도 다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업이 좀 오래 걸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총 96개, 4개 지점 정도는 빠져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앞서 이제 홍보 자료, 성과 보고 자료 보니까 위치들이 대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매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지금 타운체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 지오 코딩을 수행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간단하게 이제 통계 분석 결과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국가 측정망 데이터와 시민 여러분들께서 측정해 주신 데이터들이 차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 측정망 데이터들이 이제 파란색, 노란색 부분들이 시민분들께서 측정해 주신 데이터들이고요. 주로 이 지점들은 결국은 이제 시민들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지역들이고 그런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측정 높이가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높이 1.5m 정도에 대한 우리가 마시는 공기들이라는 부분이고, 주로 이제 국가 측정망이나 이제 민간 KT에서 측정하는 데이터들은 민간 KT는 한 3m 정도 되고요, 높이가. 그 다음에 국가 측정망은 한 10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세밀한 측정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김포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남시도 동일한 결과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요. 안산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측정된 데이터들이 더 이제 미세먼지 농도값들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시, 평택시 이런 측정들로 해서 값들을 제시를 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지도상에 표출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 전체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 이제 그 해당하는 지자체의 어느 지점이 이제 농도값들이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PM2.5 같은 경우에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12월에서 2월까지 측정한 데이터들을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을 내서 표시를 했고요. 보다 보면 주로 이제 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 지점에서 농도값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PM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산 문화공원 쪽과 그다음에 지역 난방공사 쪽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 시민 여러분들께서 측정한 부분하고 국가하고 KT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이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한 결과들을 제시를 한 거고요. 비교한 값들은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가까운 국가 측정망이나 KT 민간 측정망의 값들을 그 날짜 그 시간에 값들을 적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누락된 것들은 저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그 측정 값들을 반영을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값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미세먼지 농도 값들이 높은 지역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측정한 값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국가 측정망과 시민 측정망들, 시민이 측정하신 부분들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데이터 값들이 국가 측정망하고 KT에서 측정한 값들을 갖다가 평균을 낸 값들이고요. 요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측정한 그 값들을 일일이 다 매핑을 했습니다. 해서 같이 공간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좀 더 지역별로 세분화되고 농도가 더 높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원당 같은 경우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주변하고 난방공사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1월달, 그다음에 2월달 이런 부분식으로 주로 이제 그 분석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입니다. 김포시도 마찬가지로 진행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진행 방식과 동일하고요. 결과들을 보면 주로 이제 시장 주변의 공용 주차장하고 신도시 경계 지역 등의 이제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농도값들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이제 실제적으로 국가 측정망 데이터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12월, 1월, 2월에 대한 국가 측정원 데이터.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월별로 다시 그 시민 측정망 데이터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측정망 데이터들과 시민 측정망 데이터들을 같이 넣어서 분석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 값과 내 생활권 주변에서 나온 값들이 좀 더 이제 더 농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 주변 공용 주차장, 뭐 신도시 경계 지역 이렇게 하면은 측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측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어디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지점들이 이제 결국은 다 지도상에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들이 측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지역들을 측정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활동들이 많아서 발생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자체하고 또 경기도가 중요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곳에 좀 정기적으로 또 측정할 수 있는 부분, 또 계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미세먼지 저감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성남시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하는 지역들, 활동이 많은 지역들을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측정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값들을 보시면 저희가 주변 지역, 활동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들이 높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다 더 잘 보여주려면 여기다가 이제 항공사진을 얹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 지역들이 도시 밀집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로가 지나가다니는 지역들이라는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그 국가 측정망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월별로 해서 저희가 비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환풍구 같은 지역이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소시모에서 또 이제 성남시에 또 이런 부분들을 결과를 알려가지고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나와서 여러 차례 이제 24시간 측정한 부분들을 갖다가 또 결과들을 확인하고 그런 조치사항을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쪽이 대부도 지역인 것 같아가지고 행정구역이 되게 넓게져 있어가지고 표시가 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시민 측정망 데이터들과 국가 측정망 데이터들을 갖다가 혼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12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에 대한 국가 측정망과 민간 측정망 데이터들을 갖다가 같이 넣어서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아예 이 부분만 이제 이 지역만 가지고 분석을 했으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었는데 국가 측정망 데이터가 이제 이 대부도 쪽에 있어가지고 같이 분석하느냐고 이제 이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인시도 지금 용인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있는 지자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빨간색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확 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차피 지도에서 분석하다 보면 상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들도 있고 지금 지도 시각화할 때 가장 높은 값을 갖다가 빨간색을 주고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용인시가 또 나쁘게 보일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은 측정 값들을 저희가 지점 누르면 그 측정 값들이 다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값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12월 달 거를 시민하고 국가 측정망으로 같이 혼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분석을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측정했던 지점들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값들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같은 경우 국가 측정망상으로는 왼쪽 지역들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같이 분석을 했을 때는 시민 측정망 데이터들 나왔을 때는 이쪽 지역들도 오염도 미세먼지 발생도가 높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평택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도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이 많은 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이제 교통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가 측정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그 높이값과 도로에서 좀 떨어진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좋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시민단에서 주심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시민 주변의 농도값들을 더 구체적으로 높게 표시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된 결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결과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그 고정형 있잖아요. 국가 측정망하고 KT에서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고정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한 값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정형이다 보니까 그 위에 설치되지 않은 지점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동용을 갖다 가지고 가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 활동 공간이 1m에서 2m 저희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1m, 2m라는 거죠. 근데 이제 측정한 데이터, 국가나 민간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은 그 이상의 공기를 측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갭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활동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시설상의 특징들이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환풍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저감 장치가 없게 되면 그 미세먼지들이 다 시민들한테 간다라는 부분으로 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그 환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조치 계획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서 보셨듯이 저희가 전체 도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국가 측정망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좀 더 너프한 데이터 값들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이 측정한 데이터까지 합치니까 더 구체적인 세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이런 국가에서 일일이 뭐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일일이 다 신경을 써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원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것들을 측정해서 과학적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니까 결국은 그것들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이번 이제 그 민간 실천 대응단의 사업들이 아주 이제 경기도에서 또 좀 더 세밀하게 또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고 또 자료 만드시느라고 분석하시느라고 고생해주신 안종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천단 활동 발표 및 제안이 있겠는데 6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고양시 민간실천단 배경실 선생님께 고양에서의 활동 내용과 향후 제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양시 미세먼지 민간 실천단 배경실이라고 합니다. 20년도와 21년도 다 이 민간 실천단 활동을 하였는데요. 저희 고양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 복합 도시예요. 그래서 생활 밀집 구역과 그리고 축사 2군데 그리고 저희가 화해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대규모 화해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화해 단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에너지 시설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 항상 하얀 연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 근처에 미세먼지는 어떨까? 그 마음 때문에 저희가 10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결국은 차량 통행이 많고 사람이 많은 곳은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측정을 할 때 오전에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조리를 하는 그러니까 먹자 골목이 있는 쪽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 그때는 음식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미세먼지 수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환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그런 생각들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조사를 하면서
측정원보다 굉장히 전부 다 왜 이렇게 다 높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 실천단끼리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때문일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교수님 설명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아까 말씀드린 그 대규모 화훼 농장 앞에서도 저희가 이 실걸 하였는데 생각보다 높게는 나왔지만 그 화훼 농장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을 이렇게 전기 쪽을 사용하고 있더라고. 태양열로 해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축사뿐 아니라 이런 화훼 단지도 에너지원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거를 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그 수치가 너무 올라가니까 굉장히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경기도에서 그 전기 버스를 많이 보급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전기 버스에 보니까 고양시에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가 있는데 그 뒤쪽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미세먼지는 내가 다 잡을 거야 해가지고 저희 캐릭터가 붙어서 전기 버스가 다니는 걸 보면서 점점 이렇게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연료수단으로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단으로서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 20년도에 큰 대형 공사가 있어서 공사장에서 그 실천 활동을 했을 때 공사장 업주, 사업주 측에서 나와서 뭐 하는 거냐 물어봐서 저희가 이거 미세먼지를 저기 실천단인데 한번 체크해보고 있다라고 했더니 저희가 3회차 때 거기서 미세먼지 실천판을 회사에서 부착을 하셔가지고 수시로 그걸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천단의 지속적인 감시 활동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그때 크게 느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저희 조끼가 엄청 크게 뒤에다가 미세먼지 민간 실천단이라고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측정기를 들고 측정을 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진짜로 되는 거냐고, 수치가 높냐고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면서 관심을 많이 보여서 이번 실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고. 네, 김포시 민간실천단 김선희 선생님께 김포에서의 활동 내용과 향후 제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김포시 미세먼지 실천단 김선희입니다. 고향에서 선생님께서 너무 디테일하고 비슷한 느낌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견이고 또 저희가 8개 지점을 정해서 모니터링을 했던 그 결과의 공통점은 역시 대형 트럭, 대형 버스, 공사장 이런 부분이 역시 미세먼지가 많았구나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특히 검단 2기 신도시 옆에 바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다니는 그 차량이 트럭들이 보면 아직도 검은 매연을 내뿜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차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건 아마 공통적인 다 의견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매연 차량을 파악을 하고 또 이 부분을 또 개선을 시키고 개도하고 또 이 공사장 주변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근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하면은 경각심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1, 2월에 사실 저희가 미세먼지 나쁜 날이 많아서 측정하는 날을 잡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 거는 바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지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전환이 진짜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필요한 시점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민간 실천단으로서
국가 측정소가 하지 못했던 고정적으로 세워져 있었던 그리고 좀 청정한 지역에 세워져 있었던 거에 비하면 저희들은 좀 생활 밀착형 시민형으로 다가설 수 있게 저희가 좀 이동하면서 했던 번이 좀 보다 보람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또 의외로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되게 염려스러웠거든요. 주변의 미세먼지가. 근데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높지 않네? 그럼 이 배출 시설을 잘 관리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가 조금 들은 그런 좀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용인시 민간실천단 김미연 선생님께 용인에서의 활동 내용과 향후 제안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미세먼지 민간실천단 김미연입니다. 제가 할 말을 지금 앞에서 두 분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용인시에서는 지하철 환풍구 7곳과 여기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도농복합지역으로 양동농가와 콘크리트 업체 등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녹지 안에 있는 골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장 생각하면 모두 걸어가지 않잖아요. 모두 차량을 이동해서 가는 곳이라 이동인구가 많고 차량 운행이 많으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녹지 주변은 바람 순환도 잘 되고 아무래도 산속에 위치하다 보다 보니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니 우리가 꼭 그곳은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환풍구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는 아크릴판이 모두 설치를 되어 있는 곳이었고요. 좀 외곽 지역이었지만 오전 출퇴근에는 사람이 많았고 오후에는 중간 점심시간이나 그쪽에는 인구가 없었지만 미세먼지 수치가 조금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고 바람이 불거나 차량 이동이 있을 때 훨씬 더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8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그 뒤로 바로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었는데 그 공기로 다 어디로 갈지 너무 궁금했고 그 공기로 인해서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건강에 우려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지환경센터나 지하철 난방공사도 저희가 수치 측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연기가 나는 부분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측정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는 것도 힘들고 큰 차량이 들어갈 때 당연히 미세먼지 많이 나오겠죠. 그건 저희도 모두 다 아는 일이지만 수치가 작지만 그 높은 곳에서 측정이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해서 그런 수치는 나중에 지자체에서도 좋지만 얼만큼의 수치까지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지하철, 버스 정류장, 아파트 입구 등에 전광판 등을 설치해서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확인을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친환경 자동차나 저공해 자동차는 많은 보급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혜택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시설이 제가 아까 골프장 말씀드렸듯이 수치가 많이 높지 않게 나왔는데 이로써 저희가 앞으로 자연을 좀 더 가꿔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모두가 저희 다 노력하고 있지만 일회용품 배출 안 하고 줄이는 운동 잘 하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알릴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이 많은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청정대기 경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마스크 벗고 예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이상 용인시 미세먼지 민간실천단 김미연이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본 모습이 나와서 안 됩니다. 네,
네, 안산시 민간실천단 이희자 선생님께 안산에서의 활동 내용 또 향후 제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미세먼지 실천 민간 실천단 이희자입니다. 그 안산은 물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실내도 하고 올해는 실외를 했잖아요. 근데 안산은 조금 특이한 시잖아요. 공단 배후 도시. 그래서 선정을 8곳을 선정을 했는데 사람하고 차량이 많은 곳, 그다음에 차량만 다니는 곳, 그다음에 그 시장, 뭐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길이라 그래서 시장이 한 2km 정도 양옆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다니는 이런 곳도 선정을 해봤고요. 또 이제 안산 갈대습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환경이 그 자연 환경이 녹지가 많은 곳은 어떻게 나올까? 또 사람이 많이 있고 차량과 사람이 다니는 곳은 어떨까 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정하고 보니 사람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민간 우리가 측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국가 측정망하고의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단 안에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그 재활용 선별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다들 의혹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선별센터 안에 이 분리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에서 저희가 했고 또 그 안산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지역 난방 공사를 지역 난방을 보급해주는 그 발전소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연기 나는 높은 곳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가까이를 갔더니 차단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 선정하고 하기 위해서 갔던 첫 번째는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나와서 문 입구에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공단 안에 있다가 보니까 측정을 했던 부분이 이게 그 바닷가를 끼고 있어요, 공단이. 그래서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람이 있는 날은 생각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이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 사람하고 차량이 많은 곳이 역시 많이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안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그 욕심으로는 공단 쪽에도 이제 미세먼지를 조금 지역마다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산에는 그 민간 환경감시단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악취나 뭐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한 15년 전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미세먼지를 이렇게 측정하러 다니거나 이런지는 않고 거기에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잠깐 나가서 확인은 해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간 그 미세먼지 민간 실천단들이 안산에서 좀 더 활동으로 포지션 넓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국가 측정망이 높이가 아까 교수님 말씀이 이제 뭐 3m, 10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1m 안에서 측정을 하는데 저희가 생활하는 곳에 혹시 그런 기기가 설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그런 것들이 측정이 돼야 이게 우리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도 시민들한테나 뭐 도민들한테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요. 그 안산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국가측정소에서 측정한 걸 가지고 표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측정하러 갔는 날은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각했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양호하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갭이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거랑 국가측정소 그다음에 뭐 KT에서 측정하는 것들이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다른 어떤 분한테도 혹시 국가 측정망 말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높이에 그게 측정이 가능할 수 있을런지 하고 의문이 좀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결론은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간이나 뭐 경기도나 아니면 뭐 그 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로 실제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측정소나 이런 것들을 좀 세울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소비자들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걸어 다니다든가, 그다음에 차량을 좀 한 집에 요즘은 보통 차량이 뭐 두 대, 세 대, 네 대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천을 소비자가 느낄 수 있게 이걸 좀 홍보도 좀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캠페인을 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소비자와 간과 민간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마 그 민간 실천단이 되고 앞으로도 쭉 지속적으로 해서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아까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외버스 실내 공기 정화기 설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게 아마 민간 실천단의 어느 작은 어떤 그 실천으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좀 더 개선이 돼서 살기 좋은 정말 맑은 공기, 맑은 하늘에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경기도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시 민간실천단 김문숙 선생님께 부탁드리는데 조금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줄이겠습니다. 성남시 미세먼지 민간실천단 김문숙입니다. 성남시 모니터링 장소는 지하철 환풍구, 환경시설 오염원 예상 지점, 대형 공사 현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50개 지점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성남은 도심 지역이며 또 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며 청계산, 영장산, 불고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생활 속 오염원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아닌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51개 동을 현장 조사하여 동별로 40개 동에 50개 지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시 미세먼지 파수꾼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파수꾼 1인이 스스로 오염원을 1회 모니터링하여 보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성남시 미세먼지 파수꾼 1인과 민간 실천단 1인이 한 조가 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파수꾼 의견으로는 1인이 활동할 때에 비해 전문적 경험치가 높아짐을 느꼈으며 협업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기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저 또한 지하철 환풍구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고 오염원이 우리와 밀접한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향후 방안 및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풍구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하여 지하철 공사와 저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대중교통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순환도로에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 확대를 제한합니다. 셋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시설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대형 건설 현장 주변에 있는 노후 공사 차량 관리 및 꾸준한 미세먼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의식 향상을 위해 꾸준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결하고 또 요점만 잘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성남시에 살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성남시에 수소 충전소 생기고 그리고 수소버스 다니기 시작하고 이 수소버스가 더 많이 확대될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성남시 공기가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사업보고에 따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결과 보고와 사업 진행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공사 현장 이게 좋게 이제 된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안내판 미세먼지 요즘엔 대형 공사장 주변에는 그런 거 설치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혹시 가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되게 이렇게 싫어하는 어떤 그런 걸 하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또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해서 제가 생각이 든 거는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지점을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뭐 그쪽 사업장 쪽에 협조 뭐 공문이나 이런 것들도 보내드릴 수 있고 하니까 너무 힘들게 이렇게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 또 이제 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니까 저희 도와 한번 더 상의하셔가지고 좀 활동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까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가셨는데 이거 또 그래도 또 조끼에 굉장하게 크게
돼 있어가지고 또 이제 관심들도 많이들 시민들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홍보판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도 아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여러분들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활동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희자 선생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측정하는 측정 기기가 국가 측정소에는 꼭 그렇게 높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택 때 7년 근무를 했다고 했었는데요. 평택시에서도 이제 과에서 평택시도 지금 계속 이제 인구가 늘고 있고 신도시도 생기고 있고 이러면서 자동 측정망이 기존에 이제 2-3개 정도 있다가 이제 더 늘려나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그 현장 평가위원으로 가서 그 공간을 봤는데요. 실제로 대기 측정망 자료는 대기 측정망 공간이 좀 넓어야 돼요. 그리고 접근성, 이게 그냥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손을 대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사건 사고에 대한 위험성들도 있고 전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좀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기관의 옥상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이렇게 손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때문에 사실은 조금 현실감 없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 좀 좋게 나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유지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 건물에 설치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사무소 위에라든지 보건소 위에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민간 실천단들이 그런 게 개선될 때까지는 쭉 필요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선 패널분들의 활동 결과 평가 및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 순으로 전병렬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안총욱 교수님 발표 자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정말 그 발로 뛰어가면서 측정한 자료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뿌듯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측정 자료를 이제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국가 측정망 측정 자료하고 저희들이 이제 패턴이 좀 서로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측정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해상도가 더 높고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민간 실천단 여러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갖췄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또 전문성을 이제 갖추고 이제 시민들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도시의 이제 미세먼지 사각지대를 이제 또 발굴해서 적절한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이런 사업은 우리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이런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확대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실천단 여러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환경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제 여태까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를 다들 이제 대충 다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미세먼지를 내 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시민 환경 전문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주변으로 점차 확산되면은 경기도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사람의 활동이 많은 데가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물자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미세먼지도 줄일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병준 대표님께도 평가 및 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 실천단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활동이.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현장에 가야 되고 현장의 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실천단들이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나 예전에 다닐 때 학교에 제일 싫은 날이 장학사님이 온다고 하면은 청소를 뭐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가고 나면 아유 시원하다. 저분이 굉장히 높은 분인가 보다. 그런데 그때 미세먼지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따지면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를 개선을 했다라는 그런 좋은 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먼지를 마시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문틈이에 이렇게 하인 장갑 끼고 검사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교감 선생님께서. 그리고 다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 그때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줬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활동하시는 그 유튜브 영상을 쭉 지역별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쭉 해서 한 걸 봤어요. 근데 조끼들을 입으셨더라고요. 다들. 조끼만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모자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그 자외선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봤을 때 아 이분들은 뭔가 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이구나 이런 느낌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가방에 마침 있어서 제가 이런 명찰을 이거는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건데 뒤에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소시모 운영기관이고 앞에는 경기도 사진 넣고 이거를 이 끝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환경부라고.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신뢰감 이걸 예전에는 사실 이런 증이 되게 많았어요. 국립공원 공짜로 갈 수 있다. 뭐 절에 공짜로 간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움직일 때 결국은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되겠구나. 이런 홍보 효과들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모자를 쓰므로 인해서 신뢰감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활동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아내서 생활 속에서 그거를 정책으로 제한을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발생된 거를 어떻게 하면은 저감할 건가? 이제 발생 자체를 적게 할 건가? 못하게 좀 저감할 수 있는 활동. 그 다음에 발생된 것을 어떻게 하면 흡수를 시킬 건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하철 통풍구만 얘기가 많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아파트 단지 살아보면 지하주차장 물청소 가끔 한다고 그래요. 하면은 몇 동 밑은 비워라. 그럼 청소하고 나면 거기는 미세먼지를 흡수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모은 때국물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소를 지금은 1년에 만약에 한 번 했다. 그러면 이제 행정지도나 정책에서 이거를 여러 번 하게 해달라. 예를 든 거예요. 꼭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뭔가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찾아내는 국가망 이런 것들은 요즘 미세먼지 신호등 우리 기관 앞에도 하나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과연 여기서 조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국가망과 연결돼서 아마 그게 그냥 군데군데 신호등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거는 움직이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결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민간들은 찾아내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아예 발생원을 차단하는 역할과 발생된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역할을 우리 민간들이 경기도의 정책을 제안하고 성남시의 정책을 제안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발전해 나간다면은 엄청나게 이거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한 자체가 미세먼지를 조사하러 다닌 분이 내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지는 적을 거 아니에요, 확률이.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연 대표님, 김호연 교수님께도 평가 제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뭐 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 다들 앞에서 말씀하셔서 짧게 하신다 하더니 엄청 하실 말씀이 많으시긴 해요, 사실은. 예. 사실 그렇죠. 1년 이상 이렇게 활동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소감이나 소회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다들 뭐 스피치 학원을 다니시는지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려니까 좀 쫄리네요. 네, 아무튼 사실은 뭐 이 내용을 학술적인 의미로 뭐 어떤 받아들여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 근데 저 사실은 좀 너무 대단하신 게 아닌데, 우리 그 안 교수님께서는 이 거의 봉사하시다시피 저거를 뭐 연구비를 받고 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교수님께서 뭐 그 전에 가오가 많으신지 이런 봉사를 하실까. 예. 아무튼 너무 그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계신 분들의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시각화돼서 보여주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런 활동 자체가 학술적인 의미보다는 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서 이 자동 측정량, 내가 국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데이터와 내가 생활하는 공간의 데이터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그 국민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정말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 저희들도 뭐 학교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위치로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자리 와서 저 사실 좀 많이 느껴요. 사실 전문가들 있는 자리 가서는 제가 별로 안 쪼는데 이런 자리 오면 좀 쫄리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의미 있고요. 아까 소각장 말씀을 잠시 하셔서 정보를 조금 드리면, 제가 이제 서울시 소각장 4개가 있는데 3개 소각장, 양천, 노원, 강남을 제가 10년 이상 그 소각장의 주변의 다이옥신하고 중금속 조사, 그리고 주변 300m 이내에 계신 분들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늘, 그래서 혈액 중에 다이옥신하고 중금속하고 주변의 미세먼지하고 중금속을 이렇게 해서 팔로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각 기술이 워낙 좋아졌고요. 또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 또 민간에서의 어떤 감시 체계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소각장 운영의 백필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관리만 잘해주면 사실은 그 안에서의 어떤 일어나는 부분들은 조금 번외라고 보고요. 그 주변에 그 300m 이내에 있으신 분들은 이 소각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어떤 안 좋은 기여, 이런 어떤 위해성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사실 소각장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 도심 내에 소각장이 있어야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효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만 잘한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나쁜 영향은 없고, 앞으로 쓰레기 차도 다 앞으로 수소차로 가거나 이 전기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믿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 또 경기도 또 우리 팀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활동이 조금 더 계속 우리 시민들한테 스며드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 계속 이렇게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안종욱 교수님께서도 혹시 또 뭐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시면 좀.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발표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시민 활동들이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 시티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시민이 센서가 될 거라고 봐요. 결국은 정부나 지자체나 경기도나 시민들이 진짜 무섭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시대가 이제 지금부터 아마 곧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뭐 도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은 이제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장비들이 저희 주변에 이제 스마트폰이니 웨어러블 뭐 장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튼 환경 측면에서는 더 많은 세심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안종욱 교수님께서 그걸 데이터 분석하고 결과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그 많은 지점, 그 많은 시간 추운데 고생한 게 그냥 필요 없는 자료였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법무장 잠깐 제가 뭐 하나 빼먹어서 한 가지만. 네. 이게 팀장님도 와 계시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 활동가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소규모랑 해서 예를 들면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뭐 성남시 표창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수 활동가 좀 상대적 바탈감은 조금 있지만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뭔가 아니면은 미세먼지 활동 증명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활동을 했다 해서 그거를 매년 2021 활동 기간 얼마 해서 도지사님 뭐 이렇게 해서 활동했다는 증명 이런 것들도 꼭 표창이 아니더라도요. 뭐가 되든 그런 근거들을 좀 해주시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부 장관상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민간실천단 운영 사업을 주관하시고 가장 서포트 많이 해주신 우리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이경아 대표님께 오늘 나온 활동 결과 평가에 대한 의견과 향후 사업의 확대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팀장님은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먼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또 연장선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담당자랑 또 이제 위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한번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가시는 걸음마다 꽃을 뿌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어떤 정부나 관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민의 주도로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또 저감 실천하면 지속 가능한 청정대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민간 거버넌스 우수 사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이 도민으로 도민이 이제 국민으로 확산되어서 이 사업을 잘 실행하고 정착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이제 남은 숙제는 사실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와 성과를 만들었지만 31개 시군이 이 사례를 또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적용해서 이 발전시키고 그 지역에 맞게 특색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경기도 사례가 이제 전국의 사례로 확산된다면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청정대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의 남은 숙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팀장님하고 네 분의 전문가분들과 민간 실천단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우리 민간 실천자분들과 이제 성과 보고회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 미세먼지 대응 민간 실천단 운영 사업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기도 대기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와 의식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청정 대기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과 홍준영 팀장님과 전병렬 교수님, 정병준 대표님, 김호영 교수님, 안종옥 대표님, 각 지역 민간실천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사업 성과보고회를 마치면서 여러분 작년 9월 7일 경기도민 청정대기 온라인 원탁회의 기억하시죠? 미세먼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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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대기 경기도 고고고 2부 콘서트에서 했던 2부 토크 콘서트에서 했던 마무리 퍼포먼스를 함께 하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미세먼지 하면 모두 함께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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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쳐주시고 청정대기 경기도 하면 고고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 들고 자 아시겠지만 이거는 중구난방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 안 하느니만 못한 퍼포먼스입니다. 맞춰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청정대기 경기도